안녕하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AWS 사례 발표를 맡은 AWS 어카운트 이기제큐티브 은찬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먼저 제가 코로나 이후 교육 현장의 역할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뒤 AWS 고객님들을 모시고 각각 에듀테크와 대학교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죠. 특히 교육 분야는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강의 등 이러닝이 등장한 이후 교육에서 기술의 비중은 현장 강의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역할로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에서 기술의 비중은 크게 늘어났는데요. 예를 들면 일방향 수업에서 쌍방향 수업으로 선생님과 조교가 하시던 일부 업무를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효율화하며 공교육에서도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는 등 교육 전반에 걸쳐 기술의 영역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교육회사가 에듀테크가 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교육기업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고객의 소리를 접했는데요. 정리하면 갑자기 이용객이 많아져서 서버가 다운되거나 AI 등을 도입해 가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이야기, 또 수작업으로 하는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 나아가 빠른 도전과 실패를 하는 기술 중심의 빌더 기업 문화를 만들기까지 다양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니즈를 분류하면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갑자기 많아진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인프라 구성, AI, ML, 빅데이터,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등 신규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기, 빠른 도전과 실패를 할 수 있는 실험하는 빌더 기업 문화 만들기,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기업들은 클라우드라는 환경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로 비용 절감하고 효율성, 그리고 신규 기술을 빠르게 접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에듀테크가 AWS를 활용해 이런 혁신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학원이나 내부에 개발 인력이 없는 경우는 AWS를 직접 도입하시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셨는데요.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에듀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산타의 디디쌤도 이런 에듀테크 중 하나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산타의 임석영 부사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선생님들에게 온라인 교육을 마법같이 쉽고 편리하게 도와드리는 온라인 교육 위자드 플랫폼 디디쌤을 AWS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주 산타의 부사장 임석영입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은 선생님 한 명이 다수의 학생을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통해 가르칩니다. 수준이 다른 학생들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수업하게 됩니다. 학생의 눈빛과 태도로만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또는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수업 참여만 하면 모두 진도율 100%로 체크되게 되는 거죠. 물론 개개인의 이해도를 체크하고 싶다면 별도로 시험을 출제하거나 과제를 내주고 확인하면 됩니다. 이해도가 떨어진 특정 학생들을 위해 보충 수업을 해줄 수 있지만 시간적, 물리적 이유로 제한적이죠. 결국 학생들을 위한 개별 맞춤 교육은 무척 어렵고 선생님들은 매우 많은 노력과 시간 투자를 해야 합니다. 2019년 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집합교육이 불가능해진 거죠.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강제적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를 혁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엄청난 변화 맞습니다. 기존 교육을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강제로 옮겨놓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교육을 전달하는 형태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바뀌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또 알게 되었죠. 지식의 전달만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뿐 결국 학생들의 학습을 운영하고 진도 관리나 이해도를 체크하는 업무는 여전히 똑같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을
학습을 통해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학습의 결과는 성장인 것이죠. 성장에 이르는 과정은 인지, 이해, 측정, 응용의 4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 4단계를 실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업, 시험, 측정 및 분류, 과제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통합되고 있지만 인지, 이해, 측정, 응용 과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일들을 수행해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맞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더 앞서 수강자를 모으는 마케팅 과정부터 수업 과정 안내와 오프라인 통합 교육 진행, 1:1 맞춤 질의응답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졌습니다. 우리는 선생님 또는 강사를 마법처럼 도와주는 AI 조교라고 볼 수 있는 디디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지, 이해, 측정, 응용 측면에서 학습과 커뮤니케이션, 마케팅까지 3가지 축에서 선생님의 반복적인 일을 모두 줄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선생님만을 위한 온라인 강의 홈페이지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첫째로 디디쌤은 학습 단계를 혁신합니다. 디디쌤을 통해 수업, 시험, 채점을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학습 영상의 타임라인에 맞는 테스트를 강의 영상 안에 자동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선생님은 수강생을 위한 영상 파일이나 라이브 강의, 유튜브 등의 외부 영상 안에까지도 손쉽게 각 타임라인에 적절한 테스트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온라인 강의 안에서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이를 통해 수강자들의 정답 여부에 따라 이해도를 측정하고 레벨을 측정하여 각 수강자들의 개별 맞춤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입니다. 클래스 개설부터 결제, 수업 독려, 과제, 시험, 질의응답 등의 학습을 위해서는 그 어떤 분야보다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집니다. 이 부분을 단계별로 자동화시키려고 합니다. 우선 선생님이 수강생에게 알려야 하는 많은 요소들을 상황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자동화시키며 수강생들의 학습 동력까지 제공하려 합니다. 또한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은 AI 챗 기능을 접목하여 자동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마케팅을 돕기 위한 맞춤 홈페이지 빌드 기능입니다. 샘페이지라고 불리는 독립학습 사이트를 템플릿 형태로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이트는 이를 네이버나 구글 등의 포털에 검색 노출이 가능해지고 나만의 브랜딩이 가능해집니다. 당연히 홈페이지에 방문한 잠재 고객들을 관리하고 쿠폰 등을 통해 구매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생님 또는 강사는 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하게 교육을 기획하고 수강자들에게 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강자의 학습 데이터를 디디쌤에 지속적으로 쌓고 개별 맞춤화 학습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죠. 결국 디디쌤을 통해 선생님의 업무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고 수강자는 더 고도화된 학습 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트랜스코딩 인프라 관리에 시간이나 리소스를 별도로 할애할 필요 없이 원하는 비디오 처리 설정으로 고객에게 서비스할 적정 품질의 영상을 제공해주며 이에 필요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할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이를 모니터링 해주므로 서비스 안정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또한 아마존 차임 서비스에 기반하여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기본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차임 SDK와 기술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꼭 필요한 기능과 안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위자드 플랫폼 DD쌤은 다가오는 6월 곧 여러분께 정식으로 다가갑니다. 마법 같은 교육의 진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이재욱 교수입니다. AI연구원 원천기술연구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에서의 학술 연구를 위한 클라우드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특히 컴퓨팅 분야에서의 R&D 활동에서 AWS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아웃라인입니다. 먼저 최근 컴퓨팅 분야의 학술 연구 동향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이후 저희 연구팀에서 진행한 활용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여전히 핫하죠. 자율주행, 음성인식, 추천 시스템, 신약 개발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 머신러닝 기술이 폭넓게 적용되면서 AI와 빅데이터 응용이 컴퓨팅 기술 혁신의 드라이빙 포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딥러닝 모델 개발의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는 신경망의 초대규모화로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4년간 최신 자연어 모델의 파라미터 크기는 10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오픈AI의 추산에 의하면 이러한 신경망 모델의 학습 계산량은 3.5개월마다 약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GPT-3 모델의 학습 비용은 가장 저렴한 클라우드를 사용하더라도 계산 비용만 최소 4.6 밀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억 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특별히 각광을 받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모델의 학습을 위한 빅데이터. 두 번째, GPU로 대표되는 낮은 비용으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딥러닝 하드웨어 가속기. 세 번째, 새로운 학습 알고리즘, 새로운 모델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그것입니다. 대학에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앞에 2가지, 즉 빅데이터와 많은 컴퓨팅 자원의 접근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머신러닝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는 이 분야에 출판되는 논문의 숫자로도 확인이 됩니다. AI 관련 분야는 그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해서 전통적인 저널이 아닌 메이저 컨퍼런스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라고 하는 논문 공개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머신러닝 분야의 논문의 수를 보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논문들이 올라오고 있고 전통적인 무얼슬로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살펴보면 컴퓨팅 자원의 사용량도 이러한 메이저 AI 컨퍼런스 데드라인 근처에 사용량이 상당히 쏠리는 스파이크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같은 온 디맨드 컴퓨팅을 채택하여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분야에서 학술 연구를 수행하는데 컴퓨팅 자원이 제공해야 하는 3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데드라인 근처에 많은 수의 노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컴퓨팅 자원의 사용을 손쉽게 스케일업, 스케일 다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학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머신러닝 모델은 특정 하드웨어가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강인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연성입니다. 학술 연구는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알고리즘의 연산과 다른 패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컴퓨팅 플랫폼은 이렇게 새롭게 대두된 알고리즘의 연산 패턴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연구팀에서는 약 5년 전부터 학술 연구를 위해 클라우드를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AI 및 빅데이터 플랫폼 설계 연구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플랫폼이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표준화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컴퓨팅 플랫폼은 인텔 CPU와 윈도우 OS로 구성되는 PC 플랫폼 또는 ARM CPU와 안드로이드 또는 iOS로 구성되는 모바일 플랫폼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는 특히 AI와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전에 말씀드린 스케일러빌리티, 버라이어티, 플렉서빌리티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었고 여러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슬라이드에서는 지놈 시퀀싱,
대규모 머신러닝 학습, AI 칩 디자인이라고 하는 세 가지 도메인에서 적용 사례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클라우드 FPGA를 이용한 지놈 시퀀싱 가속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미국의 UC 버클리와 듀크 대학과 공동 연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놈 시퀀싱, 우리말로는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지놈 시퀀싱이란 DNA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DNA는 A, T, C, G로 표현되는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가닥의 염기쌍이라고 하는 베이스 페어를 읽어냄으로써 DNA의 유전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체 분석은 소위 말하는 프리시전 메디슨, 응용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를 분석하는 데도 활용되는 등 매우 중요한 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랩에서 읽어낸 유전체 시퀀스는 많은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팅을 이용한 알고리즘적인 보정이 필요하고 이는 많은 양의 계산을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GATK4라고 하는 데이터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의 실행 시간을 분석해보면 리드 얼라이먼트 스테이지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그 뒤로 마크 듀플리케이트, 메타데이터 업데이트, BQSR 등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유전체 분석 가속 솔루션은 리드 얼라이먼트 스테이지를 어떻게 가속할 것인가에 많은 연구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된 기술을 적용할 경우 리드 얼라이먼트 스테이지가 상당히 적은 부분이 되고 뒤쪽에 있는 소위 데이터 매니퓰레이션 단계들이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병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 매니퓰레이션 단계를 가속하기 위한 클라우드 FPGA 기반 가속기인 제네시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저희의 접근 방법은 이전에 말씀드린 데이터 매니퓰레이션 동작을 SQL 쿼리 형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저희가 만든 제네시스 하드웨어 라이브러리에 매핑하여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FPGA에 대규모로 적용하여 높은 성능을 얻는 것입니다. 저희의 평가 결과에 의하면 아마존 F1 인스턴스에서 제네시스를 실행했을 때 기존 CPU 기반 파이프라인 대비 2배에서 18배까지의 성능 향상과 2배에서 15배까지의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대규모 머신러닝 학습에 클라우드를 적용한 예입니다. 대규모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는 많은 챌린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의 대규모화에 따라 많은 컴퓨팅과 메모리 자원을 필요로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말씀드린 175 빌리언 파라미터를 갖는 GPT-3 모델을 예를 들면 파라미터 크기만 약 700GB에 달하고 이 모델 파라미터를 GPU 메모리에 탑재하는 데만 최신 A100 GPU를 사용해도 최소한 18대의 GPU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여러 노드를 사용한 분산 학습 방식이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DNN 학습 프레임워크 개발인데요. 어떤 새로운 학습 기법이나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을 때 특정 하드웨어에 오버핏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행 환경에서 강인한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실행 환경에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개별적인 환경을 모두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비용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마존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인스턴스에서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제안한 기술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최근에 제안한 신경망 학습에 최적화된 로스리스 이미지 포맷인 L3를 살펴보면 기존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미지 포맷인 PNG 대비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볼 수 있고 NVIDIA A100, V100 GPU 기반 플랫폼 양쪽에서 모두 강인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AI 반도체 분야의 동향 중 하나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눅스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성공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리서치와 실제 프로덕션을 위해 많은 하드웨어 설계 자산이 오픈소스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CPU 쪽에서는 최근 오픈ISA인 리스크5 코어가 여럿 공개되었고 딥러닝 가속기에서는 엔비디아의 NVDLA, UC 버클리의 젠미니,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의 VTA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AI 칩 설계에서 한 가지 챌린지는 굉장히 느린 RTL 시뮬레이션 속도입니다. RTL이라고 하는 굉장히 로우 레벨에서 기술된 칩 설계는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느려서 프리실리콘 밸리데이션과 성능 예측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FPGA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FPGA 기반 프로토타이핑은 성능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사이클 인애큐릿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팀은 FPGA Accelerated Simulation을 도입했습니다. FireSim이라고 하는 UC 버클리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기반 FPGA Accelerated Simulator를 채택함으로써 기존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대비 수십 배 이상의 속도 향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데 아마존의 F1 인스턴스를 활용했고요. 오픈소스 NPU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여 저희 연구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구현하고 평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컴퓨팅 분야에서는 AI 빅데이터 응용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드라이빙 포스가 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필수 구성 요소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빅데이터, 컴퓨팅 자원, 알고리즘의 혁신이 그것입니다. AI 분야에서 학술 연구를 위한 컴퓨팅 자원의 세 가지 요건은 확장성, 다양성, 유연성을 들 수 있고요. 최근 딥러닝 모델의 초대규모화 경향에 따라서 클라우드 플랫폼이 AI 기술 혁신을 가속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학술 연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WS 사례에 대해 발표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강연 종료 후 강연 평가에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